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투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 투자.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알아서 해준다. 그냥 놔두면 불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불안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순한 반복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빌 밀러.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연속으로 시장 평균을 이긴 사람입니다. 15년 연속이라는 기록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운이 95%이고 실력은 5%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판단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더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세운 기준을 계속 따랐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이긴 비결이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분석과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 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앞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3년 앞을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3년 앞을 본다는 건 오늘의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3년 앞을 본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압박을 견디는 게 3년 앞을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기 투자를 다짐하지만 6개월 안에 그 다짐을 바꿉니다. 1년 안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기 전에 시장을 떠납니다. 빌 밀러도 흔들렸습니다. 그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15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2005년에 끝났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의 펀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5년 연속 기록을 세운 사람도 결국 시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회사를 떠났지만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과를 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15년 동안 시장을 이긴 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5%가 운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왔을 때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했을 때 그게 전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돌아서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의 영역을 인정했던 사람은 실패가 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앤 쉐이버. 이 이름은 아마 많이 낯설 겁니다. 그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아니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일했습니다. 2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연봉은 $4,00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1944년에 51세로 은퇴했을 때 그녀가 가진 돈은 $5,000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0년 뒤인 1995년 그녀가 101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자산은 $2,200만. $5,000가 $2,200만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한 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만 샀습니다. 음료회사, 제약회사, 영화회사, 자신이 소비자로서 알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1970년대에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87년 검은 월요일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녀가 한 일은 같았습니다. 사고, 유지하고,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중개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빠른 돈을 원하지 않았다. 항상 장기적인 성과만 생각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녀는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부자들의 세금 신고서를 봤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직접 봤던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따라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일을 오래 하면 된다는 걸 그녀는 남들의 숫자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녀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녀가 특별히 인내심이 강해서일까요? 그녀가 남들보다 감정 조절을 잘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녀가 다른 점은 처음부터 기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녀는 빠른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5년 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결과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시장이 떨어져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대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1년 뒤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결과가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또 1년, 또 1년 계속 바꾸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앤 쉐이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5,000를 $2,200만 만든 힘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로젠. 그는 40년 넘게 투자업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틀려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오를 때 지금 더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떨어진 뒤에 팔고 오른 뒤에 삽니다. 이게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마이클 로젠은 이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선택지에서 지웠습니다. 그가 대신 한 일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시간이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모든 걸 견디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행동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움직임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클 로젠이 40년 동안 본 건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움직인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물론 기다림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서 기다리면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곳에서 기다리는 것과 잘못된 곳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움직임보다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밀러, 앤 쉐이버, 마이클 로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건 같은 생각을 오래 유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중간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년을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시장이 떨어지면 그 다짐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들어오면 다른 곳에 쓰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뉴스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오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옵니다. 다짐은 쉽습니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에 세운 계획을 지금의 내가 따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빌 밀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95%가 운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쁠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적절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앤 쉐이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처음부터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결과가 안 나와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시장이 떨어져도 같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의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중간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이클 로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지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팔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더 사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고민도 없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빌 밀러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췄습니다. 앤 쉐이버는 시간의 단위를 늘렸습니다. 마이클 로제는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변하는 자신을 관리하는 것,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두는 것,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시장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임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미리 정해두고 그 반응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10명 중 9명이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잘못 샀다고 느꼈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 때 나만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빌 밀러도 느꼈을 겁니다. 앤 쉐이버도 느꼈을 겁니다. 마이클 로젠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느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행동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같은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틀렸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10명 중 1명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느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나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은 더 쉽게 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느낍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역설입니다. 오래 해야 쉬워지는데 쉬워지기 전에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이 떠납니다. 남은 1명만이 쉬워지는 지점까지 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빌 밀러는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봤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좋다고 하고 오늘은 나쁘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반응하면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매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빌 밀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되 뉴스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뉴스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흥분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 밀러가 15년 동안 한 일 중 하나는 바로 그 노력이었을 겁니다. 앤 쉐이버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투자하면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팔아야 한다는 말, 다른 데 투자해야 한다는 말, 이건 위험하다는 말, 그녀의 중개인조차
때때로 다른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만 산다. 오래 보유한다. 배당금은 다시 투자한다. 이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앤 쉐이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제는 빠른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업계에서 40년을 일하면 빠른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 올해 성과, 경쟁자와의 비교, 그 압박 속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단기 성과를 쫓으면 장기 성과가 희생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둘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단기와 장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장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성과가 나빠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올해 성과가 경쟁자보다 못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40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반응합니다. 주변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나쁜 타이밍에 파는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더하기의 게임이 아닙니다. 빼기의 게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게임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빼는 게임입니다. 불필요한 반응을 빼는 게임입니다. 빌 밀러도, 앤 쉐이버도, 마이클 로젠도 빼기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건 무언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덜 해야 더 잘 됩니다. 덜 움직여야 더 나아갑니다. 덜 반응해야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건 우리의 직관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그 직관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움직일수록 손해입니다. 반응할수록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직관과 싸우는 게임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임입니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임입니다.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임입니다. 그 충동을 참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충동에 지는 사람이 떠납니다. 10명 중 9명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명은 충동에 집니다. 1명은 충동을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간의 단위를 충분히 길게 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선택지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낌과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같은 행동을 유지하는 것, 틀렸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10명 중 1명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같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빌 밀러도 그랬고, 앤 쉐이버도 그랬고, 마이클 로젠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건 같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유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유지의 힘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지한 사람만이 결과를 봅니다.